선발 150경기 등판은 통산 773경기의 선발로 나선 놀란 라이언, 740경기를 소화한 그렉 매덕스와 비교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5시즌을 건강하게 뛰어야 만들 수 있는 선발 150경기는 달성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통산 1044명, 현역 선수는 63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일본은 노모, 구로다, 다르비슈, 오카, 다나카 5명, 한국은 287경기의 선발로 나선 박찬호와 158경기의 선발 등판한 류현진 둘뿐입니다. 그렇다면 15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현역 투수의 조정 평균 자책점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위는 157인 제이콥 디그롬, 2위는 155인 클레이튼 커쇼, 3위는 140인 크리스 세일, 4위는 135인 코리 클루버, 공동 5위는 132인 맥스 슈어저와 류현진, 7위는 130인 카일 핸드릭스, 공동 8위는 129인 저스틴 벌랜더와 게리 콜로 130을 넘는 선수는 류현진을 포함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157인 디그롬과 155인 커쇼는 409경기에 선발 등판하고 154로 은퇴한 페드로 마르티네스보다 높지만 디그롬과 커쇼가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고 은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통산 132를 기록 중인 류현진의 흥미로운 점은 다저스 시절보다 토론토에서 기록 중인 조정 평균 자책점 기록이 더 좋다는 건데요. 류현진은 다저스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2.98, 토론토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3.03으로 다저스 기록이 더 좋지만 리그와 구장 차이를 반영한 조정 평균 자책점은 다저스 기록이 129, 토론토 기록이 145로 토론토 기록이 더 좋습니다. 이에 지난 2년간 30경기 이상 선발 투수들의 조정 평균 자책점 순위를 보면 1위는 170인 브랜든 우드러프, 2위는 169인 랜스린, 3위는 164인 워커 뷰러, 4위는 154인 잭 윌러, 5위는 151인 케빈 가즈먼, 6위는 145인 류현진, 7위는 143인 게리콜로 류현진의 기록이 게리콜보다 좋습니다. 류현진과 게리콜은 같은 시기에 FA 계약을 맺고 알동으로 건너온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류현진이 토론토에 입단하고 게리콜이 양키스에 입단한 후 두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두 선수는 똑같이 33경기에 등판한 가운데 류현진이 16승 7패 평균자책점 3.03, 게리콜이 17승 9패 평균자책점 3.01로 똑같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토론토는 류현진 경기에서 23승 10패 플러스 13, 나머지 경기에서 65승 67패 마이너스 2인 반면 양키스는 게리콜 경기에서 18승 15패 플러스 3, 나머지 경기에서 73승 61패 플러스 10입니다. 물론 디그롬의 예에서 보여지듯 팀 승률은 득점 지원과 불펜 지원도 중요하지만 토론토가 지난해부터 기록 중인 류현진 등판 경기에서의 승률 6할 9푼 7리는 워커 뷰러 경기에서 다저스가 기록 중인 7할에 이어 같은 기간 30경기 이상 선발 등판 투수 중 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두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류현진은 190이닝, 게리콜은 203과 3분의 1이닝,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류현진 5.7, 콜 6.3으로 조정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 이닝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콜이 앞서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잘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류현진과 다르비슈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컵스, 올해는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는 다르비슈는 15승 9패에 2.91을 기록함으로써 3.03을 기록한 류현진보다 평균 자책점이 좋은데요. 하지만 조정 평균 자책점은 137로 145인 류현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또한 류현진 5.7, 다르비슈 4.5로 류현진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알동 투수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해 류현진에 이어 사이영 4위에 올랐으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3경기 2승 2.95, 18과 3분의 1이닝 30탈삼진에 대활약을 했던 콜은 5월까지 11경기에서 6승 2패 1.78을 질주함으로써 사이영 레이스를 맨 앞에서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6월 시작 후 10경기에서 4승 4패 4.68, 특히 이물질 규제가 본격화된 후로는 6경기에서 2승 3패 5.35에 그치면서 갑자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리 콜은 양키스에 휘몰아친 코로나 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이에 7월 30일 템파베이전 5와 3분의 1 이닝 7자책 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콜은 다음 주 월요일 시애틀과의 홈 경기를 통해 다시 돌아올 전망입니다. 양키스 입단 후 콜의 가장 큰 감점은 유독 템파베이에게 약하다는 건데요. 콜은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템파베이를 상대한 7경기에서 1승 4패 5.05에 그쳤고 양키스도 그 7경기에서 2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에이스가 흔들리다 보니 양키스도 템파베이에게 고전하고 있는데요. 반면 토론토 입단 후 알동 팀들을 상대로 17경기에서 8승 1패 2.62를 기록함으로써 더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류현진은 지난해 첫 양키스전 5이닝 3피 홈런 5실점 후 양키스전 3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0.95 보스턴을 상대로도 올해 첫 경기 5이닝 4실점 패전 후 7이닝 7K 무실점 승리와 6이닝 5K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13이닝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21경기에서 9승 5패 3.04를 기록하고 있으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82, 2.8인 류현진보다 더 좋은 로비 레이는 양키스와 보스턴을 상대한 5경기에서 2승 3패 4.73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아주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류현진은 본인의 다음 일정으로 보스턴전 등판을 자청함으로써 부담이 덜할 수 있었던 수요일 에인절스전 대신 월요일 보스턴전에 나서게 됐는데요. 류현진은 에인절스를 상대로 통산 4경기에서 2승 0.98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에인절스는 트라웃, 랜돈, 왈시가 모두 빠져 있어 오타니만 조심하면 되는 팀입니다. 게다가 이번 보스턴전은 3경기 연속 4일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류현진은 스스로 보스턴전 표적 등판을 원했을 만큼 보스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선 이볼디가 21경기에서 9승 6패 3.72를 기록하며 선전하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던 보스턴도 진짜 에이스가 돌아오는데요. 7월 31일 네 번째 리앱 등판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크리스 세일은 리앱 4경기에서 15와 3분의 1이닝 27K를 기록하고 최고 97마일을 찍는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보스턴은 리앱을 한 경기 더 진행하고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2012년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후 보스턴 2년 차인 2018년까지 7년 연속 사이영 6위내에 올랐으며 2017년에는 300탈삼진, 2018년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마지막 카운트를 잡아냈던 크리스 세일은 그러나 2019년 6승 11패 4.40에 그쳤고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요. 2019년 8월에 팔꿈치 부상을 당했지만 재활로 이겨내려고 했다가 2020년 3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세일은 만 2년 만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9이닝당 11.1개의 탈삼진이 1000이닝 이상 투수 중에서 역대 1위, 5.37의 탈삼진 볼넷 비율이 5.10인 디그롬을 제치고 역시 역대 1위인 세일은 수술 이전 9위만 가지고 있다면 다시 공포의 투수로 돌아오는 건데요. 특히 완전히 달라진 토론토 타선이 세일을 상대로 어떨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디트로이트에게 8대1로 패한 보스턴은 최근 2승 7패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틴 페레스가 1과 3분의 1이닝 3실점에 그친 보스턴은 후반기 들어 선발 투수들의 성적이 4승 8패 5.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보강을 건너뛴 보스턴으로서는 세일의 복귀가 절실합니다. 보스턴, 양키스, 토론토, 동부 세 팀은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서부 2위 오클랜드를 협공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보스턴은 오클랜드에 2경기 반 앞선 1위, 양키스는 2경기 뒤진 3위, 토론토는 3경기 뒤진 4위입니다. 이에 팬그래프가 계산한 알동 팀들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보스턴이 80.8%로 가장 높고 1위인 템파베이가 78.0%로 그 다음인 반면 양키스는 53.8%, 토론토는 38.6%입니다. 와일드카드 2위 오클랜드가 47.9%이기 때문에 토론토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게리콜과 류현진, 그리고 돌아오는 크리스 세일 중 누가 팀에게 포스트 시즌을 선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들어온 간단한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전에 등판한 메릴 켈리는 8이닝 4K 무실점 역투로 팀의 4대0 리드를 이끌고 내려갔지만 애리조나 불펜은 9회 넉점을 내주고 켈리의 승리를 알렸습니다. 3타수 무안타 2볼넷 2삼진을 기록한 오타니는 8경기 연속 무홈런이 이어졌습니다. 사무국은 트레버 바우어의 출장 정지 행정명령을 8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바우어는 6월 29일이 마지막 등판입니다. 신시내티는 애틀란타가 방출한 앤더 인시아테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로이 히메네스가 돌아온 화이삭스는 루이스 로버트가 5월 4일에 당했던 고관절 부상에서 곧 돌아옵니다. 게리 콜과 조던 몽고메리에 이어 게리 산체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양키스는 그제 리앱 등판을 성공적으로 한 세베리노가 2번 더 리앱을 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슈어저는 어제 커튼콜에 대해 본인은 커튼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컷쇼가 떠밀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슈어저의 다음 등판은 다음 주 수요일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입니다. 내일 토론토는 보스턴 4연전 1차전에 알렉 마노아가 등판합니다. 박효준은 좌완 웨이드 마일리를 상대로 선발 출장을 기대해보며 오타니가 다저 스타디움 경기에서 어떻게 등장할지도 궁금합니다. 샌디에고 김하성도 좌완 케일럽 스미스를 상대로 선발 출장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